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124회 토목 시공길사 종목의 서술 3교시에 대해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1번 표준 안전난간 강제의 구조 및 설치 시 현장 관리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하수의 배제 방식 및 하수 광거의 배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기초에 사용하는 복합 말뚝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4번 강 박스 겉어교, 스틸 박스 겉어 브릿지의 특징, 적용성 및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5번 도심지 지하 수위가 높은 연약지반에 골착 및 지반 안정을 고려하여 지하 연속벽, 슬러리월 공법으로 시공하고자 한다. 지하 연속벽 공법의 시공 순서와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나틈 터널 공사 시 발파 진동의 영향 및 저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24회 서술 3교시의 1번입니다. 표준 안전난간, 강제의 경우 구조 및 설치 시 현장관리 주의사항을 물어봤습니다. 1번은 개요입니다. 표준 안전난간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등에 의해서 규정되고, 자, 여기까지가 표준 안전난간의 구조 또는 설치에 관한 근거에 대한 개요가 됩니다. 이어서는 표준 안전난간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설치되는 보호 장치이다. 자, 이 부분은 표준 안전난간의 정의 그리고 목적까지 기술한 개요 형태가 되겠고, 이어서는 물어본 구조사항하고 설치 시 현장관리 주의사항을 써주면 되는 흐름이 되겠죠. 자, 이어서 대제목 2번 표준 안전난간의 구조입니다. 그 첫 번째로 개요도를 그리고 개요도에 이어서는 구조별 역할과 설치 기준을 써줍니다. 개요도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준이 되는 바닥면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렸습니다. 바닥면에 연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1번 난간 기둥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바닥면에 평행하게 설치되는 부재를 난간대라고 합니다. 그중 중간에 설치되는 것은 중간대로 따로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바닥면과 중간대 사이에 설치하는 일반적으로 목재로 사용하는 이 부재는 세 번째, 발끝막이판입니다. 그리고 난간 기둥과 중간대 등을 연결하는 연결부로 구성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이고 바닥면과의 틈은 1cm 이하다. 그리고 난간 기둥의 간격은 2m 이하이다. 그리고 표준안전 난간의 높이는 90에서 120cm로 하는데 난간대의 연직 간격은 45cm 이하구나, 이 정도 개요도에 그려줍니다. 이 개요도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개요도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취합해서 학습하거나 시험 볼 때 바로 쓸 수 있게끔 편집한 자료니까 이러한 내용은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표준안전 난간의 구조 개요도를 봤으니까 그 상세 내용을 이어서 써줍니다. 첫 번째는 난간 기둥, 수직재입니다. 개요도에서의 색깔과 똑같이 색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이고요. 안전난간을 지지하는 수직부재이고 설치 기준은 기둥 중심 간격 기준 2m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난간대 보겠습니다. 난간대에는 상부 및 중간 난간대가 있고 수평재와 동일한 말입니다. 첫 번째 역할, 난간주의 상단에 수평으로 설치하는데 작업자의 추락 방지 역할을 합니다. 설치 기준 보겠습니다. 안전난간의 높이는 작업 바닥면에서 최소 90cm 이상. 그리고 가운데 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중심대 간격이 나오는데 내부 간격은 45cm 이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요도에서의 내용도 이렇게 45cm 이하 이렇게 그려뒀죠.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발끝마기판 또는 토보드, 폭목이라고도 합니다. 개요도에서의 색깔과 계속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난간 하단에 설치해서 떨어지는 물체나 자재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합니다. 설치 기준은 아까 개요도에서 봤다시피 바닥에서 1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데 띠장목과 작업 바닥면 사이 틈은 1cm 이하로 밀착시켜서 설치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정 부재 및 연결 부위입니다. 역할, 난간의 각 부재를 고정하는 부속품이고 볼트와 클램프 등으로 구성됩니다. 설치 기준은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개요도 하나만 자기화해서 암기하신다면은 개요도를 그리고 이 상세 내용을 쓰는 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물어본 두 번째, 표준안전 난간의 설치 시 현장관리 주의사항입니다. 동그라빠는 설치 전 사전점검과 설치 단계에서의 주의사항, 세 번째, 설치 후 점검 및 유지관리, 그리고 네 번째, 추락방지 및 안전수칙 준수 부분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설치 전 부분은 자재 점검 부분, 그리고 집안 상태 부분, 도면 및 설계 기준 확인, 그리고 자재 발주 입고, 품질 검사 등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요. 이어서 설치 단계 또는 설치 중의 주의사항을 보면 난간대를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연결부 설치 부분, 발끝마기판 이러한 상세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이어서 설치 후 부분, 일일 점검, 중간 점검, 그리고 보수 작업과 안전표지 위험 안내 부분의 내용을 써줍니다. 마지막으로 추락방지 및 안전수칙 준수는 추락방지 장치 확인, 보호장구, 지도 및 교육, 작업 환경 내 통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3번 내용도 봤는데요. 요 현장관리 주의사항도 개요도를 그릴 수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4번 결론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안전난간은 설치 전 자재 점검 및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 관리를 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쓰고 1번 문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124회) 서술 3교시 2번 보겠습니다. 하수의 배제 방식 하나, 하수 관거의 배치 방식 하나,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입니다. 하수의 배제 방식은 하수의 종류와 처리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함유식 및 분류식으로 나뉜다. 배제 방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개요 2번, 하수 관거의 배치 방식은 배수 능력과 유지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서 직각식, 선형식 등으로 나눈다. 배치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제목 2번, 물어본 첫 번째, 하수의 배제 방식입니다. 함유식 배제 방식, 가운데 페이지 두 번째는 분류식 배제 방식으로 크게 구분하고 그 내용은 정의 부분, 우수와 오수를 묶어서 하는지 그리고 묶지 않고 하는지 따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의 부분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써줍니다.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개요도도 하나씩 넣어줍니다. 가운데 페이지 분류식도 마찬가지로 정의와 장점, 단점에 대해서 넣어주고 우측에 개요도를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개요도는 뭐냐면 기존의 가스관과 통신관 이런 게 있을 때 분류식으로 우수관을 놓고 오수관을 이렇게 놓을 때는 각각마다 최소 이격거리가 있고 광경 자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지 면적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단점 내용 중에 하나를 개요도로 그린 겁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하수 관거의 배치 방식. 물어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직각식이고요. 직각식은 이렇게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차집식. 자, 이런 식이고요. 세 번째 선형식, 방사식, 평행식,
집중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동그라빠는 모범 답안을 작성해서 판매하기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4페이지까지 썼는데, 실적으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은 쓰시는데 안 되시는 분은 배치 방식에서 대표적인 거 직각식, 차집식, 선형식 요 정도까지만 해서 이렇게 표 형태로 한 반 페이지 정도 쓰시고요. 마지막에 결론 이렇게 쓰셔도 충분히 좋은 답안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마지막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수의 배제 방식과 배치 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서는 최신 기술 동향 이런 부분을 써주시면 그래도 물어본 문제와 연관이 있고 가점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스마트 하수 관리 시스템 부분, 그리고 친환경 하수 처리 부분 이런 부분과, 그리고 하수 처리 방식의 발전 방향 이런 부분도 내용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사실 교재에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그 특급 기술자 계속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사 교육 이런 데는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관심 가져서 보시다가 시험장에서 활용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124회) 서술 3교시의 3번 기초에 사용하는 복합 말뚝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복합 말뚝이란 재료 또는 단면 특성이 다른 2개 이상의 말뚝을 연결한 말뚝을 말합니다. 복합 말뚝의 대표 형태인 HCP 하이브리드 컴포짓 파일의 상부는 강관 말뚝, 하부는 PHC 말뚝을 합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안도 이 HCP 파일을 기준으로 기술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대제목 2번 기초에 사용하는 복합 말뚝의 개요입니다. 상부 부분, 하부 부분, 그리고 연결부이고요. 그리고 요 아랫부분은 개요도와 말뚝의 저항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합 말뚝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말뚝의 저항 능력, 요 개요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요이지만은 요건 특징과 같이 쓸 수 있는 엑스트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가운데 페이지 3번 기초에 사용하는 복합 말뚝의 시공 순서 및 방법, 이건 역시 특징에 대한 엑스트라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시공 순서는 말뚝을 현장 반입하고 HCP 말뚝을 제작해서 시항타 및 동제화 시험, 그리고 결과 분석, 그리고 HCP 본항타, 시공 결과 분석, 시공 완료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대제목 2번의 복합 말뚝의 개요, 그리고 원리와 같은 부분하고 시공 순서 및 방법, 요거를 대제목화해서 엑스트라로 따로 쓰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특징 안에다가 중제목화해서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 복합 말뚝의 특징, 물어본 문제에 관한 답입니다. 최소 한 페이지 이상 써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장점, 두 번째는 단점으로 기술하고, 장점 부분에서는 구조적 안정성 확보, 경제성,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설계 유연성, 그리고 내구성 부분이고, 단점은 시공의 복잡성, 기술적 관리, 높은 초기 비용,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우측에는 HCP 선단 지지와 관련된 개요도, 원리가 있는 개요도 써주시면, 그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마무리한 형태이고요. 본 문제에서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은 복합 말뚝에 대한 기술 개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용접부, 연결부는 무용접 기술, 이런 부분 내용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합성된 말뚝이 아니더라도 고성능의 재료 이런 부분과 그리고 시공 자동화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더욱 좋은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124회 서술 3교시의 4번입니다. 강박스 걷어교의 특징, 적용성,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3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강박스 걷어교는 철판으로 제작된 박스 형태의 걷어를 현장에서 고장력 볼트 등으로 조립하고 크레인 등의 인양 장비를 이용해서 교각 위에 거치한 후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상부 슬래브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완성하는 교량을 말합니다. 강박스 걷어교에 대한 정의와 기본적인 시공 순서 부분에 대해서 기술한 개요 형태입니다. 대제목 2번 강박스 걷어교의 대표 단면도 및 용어 특징입니다. 보시면은 박스의 상부는 상부 플랜지라 그러고 하부는 하부 플랜지라 그러고 요 수직 부재를 이제 복부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방향, 횡방향으로 이렇게 보강되는 부재를 종리부, 횡리부라고 하고 또는 보강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박스 걷어교의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철판을 중간중간에는 규격을 줄인 이런 격벽을 설치하는데 이를 다이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표 개요도를 하나 그려주시고 대표 개요도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재 몇 가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대제목 2번 부분은 앞서 본 답안을 제시하기 위한 엑스트라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강박스 걷어교의 특징 및 적용성 2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썼습니다. 자, 특징은 고강도 및 경량화, 강성 및 안정성 확보, 모듈화 및 조립 용이성, 그리고 사용성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용이성, 그리고 5번은 이제 적용성을 씁니다. 적용성 부분은 장경관 구조물 가능, 곡성교 가능, 도시 및 교외 지역에 설치 가능 이러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저처럼 이렇게 대제목 안에다가 이렇게 쓰셔도 되고 혹은 적용성을 대제목 4번 이렇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 강박스 걷어교 시공시 유의사항 물어본 3번째 문제입니다. 순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스 걷어 공장 제작, 걷어 반입, 걷어 검사, 야적, 그리고 현장 조립을 하고요. 이어서는 인양 및 설치, 그리고 걷어 및 가로보 연결, 슬래브 및 겉부집 설치,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의 순으로 이렇게 흘러가고요. 요 시공 순서만 알면 사실 요 시공시 유의사항은 상시에 기반해서도 현장에서 방어가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24회 서술 3교시의 5번입니다. 도심지 지하 수위가 높은 연학 지반에 골착 및 지반 안정을 고려해서 지하 연속벽, 슬러리월 공법으로 시공하고자 한다. 지하 연속벽 공법의 시공 순서와 시공시 유의사항 2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제 조건은 도심지, 지하 수위가 높고 연학 지반, 즉 열악한 고난 환경이 되겠습니다. 열악하니까 당연히 지하 연속벽을 쓰겠죠. 근데 답안에 이러한 전제 조건 내용들이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입니다. 지하 연속벽은 굴착 시 안정액을 주입하여 굴착면을 지지하고 굴착 완료 후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조 형태가 됩니다. 개요 2번 지하 연속벽 공법은 가이드월 설치, 굴착 및 안정액 주입, 철근망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순으로 이루어지고 굴착 시 안정액 관리, 수직도 유지, 철근 배근 시 공상 방지, 콘크리트 타설 시 슬라임 제거 등에 유의한다. 이렇게 개요를 씁니다. 대제목 2번은 지하 연속벽 공법의 특징 및 활용 분야입니다. 특징은 장점과 단점을 표 형태로, 활용 분야는 개요도로 하나 그려줍니다.
본문을 쓰기 위한 엑스트라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지하 연속벽 공법의 시공 순서 그리고 공벽 붕괴 원인 및 대책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공벽 붕괴 원인 및 대책은 시공 순서에 대한 엑스트라이거나 또는 전체 문제에 대한 엑스트라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시공 순서는 부지조사 및 설계, 가이드월 설치, 굴착, 철근망 설치, 콘크리트 타설 순으로 이렇게 차트 형태로 기술하고요. 공벽 붕괴 원인 및 대책은 이렇게 개요도로 그리는데 좌측은 원인, 우측은 대책 이렇게 미러 형태로 그리는 개요도를 활용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페이지 지하 연속벽 공법 시공 시 유의사항 물어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하수 관리 부분, 굴착 안정성 부분, 수직도 및 벽체 정렬, 그리고 철근 배근 부분, 콘크리트 타설 시 품질 관리 부분, 접합부 부분, 환경 민원 부분, 그리고 안전 관리 부분까지 내용을 써줍니다. 이어서 마지막 결론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본 문제에서는 추가할 만한 내용으로 고성능 안정액 개발 부분이라든지 혹은 실제 사용하셨으면 사례를 쓰셔도 더욱 좋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계측 관련 부분, 그리고 시공 후에 품질 관리 부분, 건전도 부분 이런 내용도 같이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24회) 서술 3교시의 6번 나틈 터널 공사 시 발파 진동 영향 및 저감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입니다. 나틈 터널은 지반을 주 지보재로 하고 발파 및 굴착 후에 보조 지보재를 설치하는 터널 공법입니다. 전제 조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어서 2번 터널 공사 시 발파 진동은 터널 및 지반 안정성 저하, 주변 구조물 손상 및 민원을 유발하며 발파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시험 발파 실시, 발파 설계 최적화, 진동을 차단하는 방법 등을 이용한다. 저감 대책에 대한 개요까지 써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 나틈 터널 공사 시 발파 진동의 허용 기준. 문제가 진동과 관련이기 때문에 진동의 규제, 즉 엑스트라이지만은 규제 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대제목 3번 나틈 터널 공사 시 시험 발표에 의한 영향 범위를 산정하는 부분. 자, 요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 쓰고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던 부분을 쭉 씁니다. 이거 역시 엑스트라인데 물어본 문제가 발파 진동이기 때문에 진동에 대한 허용 기준 그리고 발파 진동의 영향 범위를 산정하는 부분, 관련된 부분의 엑스트라만 이렇게 쏙쏙 써줍니다. 반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엑스트라를 뜬금없이 나틈 공법의 원리라든지 또는 제어 발파 공법의 특징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그 회차 시험은 내가 나를 말아먹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어본 문제의 핵심, 자, 이 부분과 관련된 엑스트라만 유효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시험을 떨어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장수생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엑스트라를 엉뚱하게 가져가셔서 본인은 3페이지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복귀한 걸 보면은 보통 엑스트라가 이렇게 엉망으로 쓰시더라고요. 오히려 본문을 늘려 쓰는 게 좋은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연관이 없는 엑스트라는.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목 4번입니다. 나틈 터널 공사 시 발파 진동 영향 물어본 첫 번째 문제이고요. 주변 구조물 손상, 지반 안정성 저하, 지하수 유동 및 지하 환경 변화, 진동 및 소음의 민원 발생 내용이 되겠고, 이어서 우측 페이지 대제목 5번 나틈 터널 공사 시 발파 진동의 저감 대책입니다. 대표 개요도 서브노트에 나와 있던 거 그대로 활용해서 써주시고
첫 번째, 발파 설계의 최적화, 충격 저감제, 진동 차단 장치, 그리고 사전 측정 및 모니터링, 그리고 페이스 매핑 이런 내용들을 아는 만큼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6번 결론을 쓰면 되는데, 본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나틈 터널이라기보다는 발파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써볼 수 있는 내용이 계측 관련 부분, 방금 말씀드린 페이스 매핑을 포함합니다. 계측 부분하고 진동 소음에 대한 현장 사례 부분, 실제 경험하셨던 분들 또는 경험한 것처럼 쓸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 쓰셔도 좋고, 신기술에 대해서 써주셔도 좋습니다. 신기술은 발파라든지 그 다음에 터널 굴착에 대한 3D 시뮬레이션, 그리고 우리가 총론에서 학습했던 디지털 트윈 부분을 활용한 내용까지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4회 서술 3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